속보. 이영표 소름 끼치는 분석 한마디. 제 생각에 이강인은 탁월한 분석가 이영표의 소름 끼치는 한마디 파장. 히읗.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을 향한 진실은 무엇일까? 영국 언론 스포츠몰은 18일, 주안 라포르타 FC 바르셀로나 회장은 파리 생제르맹의 2억 8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라민 야말 영입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2007년생 야말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축구 재능이다. 야말은 지난 7월 막을 내린 유로 2024에서 스페인의 유니폼을 입고 한 골 마이너스 4도움을 기록했다. 스페인의 우승에 힘을 보탰다. 대회 베스트 영플레이어상도 그의 몫이었다. FC 바르셀로나에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2024에서 2025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4골 마이너스 5도움을 포함 FC 바르셀로나의 공식 11경기에서 5골 마이너스 5도움을 작성했다. 9월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만 10월 A매치에는 부상으로 이탈했다. 앞서 스페인 축구협회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야말의 근육 과부하가 확인됐다. 부상 위험을 피하고자 소집 해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스포츠몰은 PSG는 지난 여름 킬리안 음바페를 잃었다. PSG는 그 격차를 채우기 위해 거액의 이적료를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기존의 슈퍼스타가 아닌 영권 진출을 타깃으로 삼았다. 하지만 FC 바르셀로나는 이러한 영입 제안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라포르타 회장은 야말의 2억 8천만 파운드 상당의 입찰을 받았는데 거절했다. 우리는 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매각하고 싶지 않았다.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선수가 떠났지만 더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있다. 우리는 행복하다. 머물고 싶은 선수들은 FC 바르셀로나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루이스 캄포스 PSG 단장은 내가 야말을 좋아하지만 우스만 덴벨레, 이강인, 마르코 아센시오도 좋아한다. 엄청난 수준의 선수들이다. PSG는 이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2. 우리는 이강인 있는데? PSG. 거짓말이었나? 바르사 회장은 3,700억 제안받았지만 거절했어. 주장.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나 초신성 라민 야말 영입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영국 트리뷴나는 18일 한국 시간 바르셀로나 라포르타 회장이 야말에 대한 2억 5천만 유로, 약 3,720억 원 위 입찰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라고 보도했다. 야말을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이 기대하고 있는 초특급 유망주다. 스페인 현지에선 야말이 리오넬 메시의 뒤를 이을 재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15세였던 2022에서 23시즌 프로 무대에 데뷔하며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연소 리그 출전 기록을 세웠다. 지난 시즌 야말의 잠재력이 제대로 터졌다. 그는 50경기 7골 10도움을 기록했다. 시즌이 끝난 뒤엔 스페인의 유로 2024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시즌에도 야말의 활약이 여전하다. 11경기 5골 5도움을 기록 중이다. 최근 바르셀로나 라포르트 회장이 한 기자회견에서 야말에 대해 2억 5천만 유로 상당의 입찰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라고 밝혔다. 트리뷴나는 야말 영입을 제안한 팀은 PSG였다. 그 제안은 여름 이적 시장 전에 나왔다. 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나온 PSG 루이스 캄포스 단장의 말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당시 캄포스 단장은 야말을 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말의 재능이 뛰어난 게 사실이지만 PSG에도 그만큼 뛰어난 선수들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캄포스 단장은 우리는 포지션당 2명이 뛰어난 선수로 팀을 구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어떻게 야말이 환상적인 선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나?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환상적인 선수들도 있다. 라고 말했다. 이강인의 이름도 언급됐다. 캄포스 단장은 우스만 덴벨레, 이강인, 마르코 아센시오 등이 있다. 야말은 아름다운 선수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선수들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말은 현재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다. 그는 아직 17세에 불과하지만 실력이 워낙 뛰어난 탓에 휴식 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게다가 상대 수비진의 견제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지난 10월 A매치에서 덴마크를 상대로 출전했으나 경기 막바지 다리를 절뚝이며 교체됐다. 바르셀로나에 따르면 야말은 햄스트링 과부하로 인해 당분간 출전이 어렵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다만 예민한 부위인 햄스트링에 과부하가 걸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도 야말이 직접 이제 기분이 나아졌다. 회복하고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겠다 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 루이스 데 라푸엔테 감독은 야말이 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칙이 허용하는 선에서 강인함을 허용해야 한다. 제한을 두기 위한 심판이 있다. 재능이 있는 젊은 선수들은 상대에게 위협과 적촉을 당한다. 심판은 재능 있는 선수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야말은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야말은 뛰어난 태도를 보여줬다. 오른쪽 측면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냈다. 그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 나는 뭘 원해? 상대에게 키스? 라고 말하는 동료가 있었다. 팀은 규칙 내에서 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3. 레알 마드리드 입단 현실이 되나? 중단된 재계약, FA 신분 유력. 이대로라면 알폰소 데이비스, 23 바이에른 뮌헨, 위 레알 마드리드 입단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데이비스가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과 연봉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계약 협상이 중단되면서 올 시즌을 끝으로 FA,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되는 게 상당히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18일, 한국 시간, 바이에른 뮌헨 내부 소식에 정통한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전한 바에 따르면 데이비스와 바이에른 뮌헨은 연봉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재계약 협상이 중단됐다. 데이비스는 연봉으로 2천만 유로, 약 3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데이비스의 요구를 맞춰줄 생각이 없다. 자연스레 데이비스가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레알 마드리드는 측면 수비 보강을 계획하면서 내년 여름 FA 신분이 되는 게 유력해진 데이비스와 트렌트 알렉산더 아널드 동시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알렉산더 아널드 역시 현재 리버풀과 재계약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데이비스는 이대로 올해 말까지 재계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스만 룰이 적용되는 터라 바이에른 뮌헨의 허락 없이도 레알 마드리드와 자유롭게 이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보스만 룰은 예비 FA 신분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데이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가 최대 장점인 왼쪽 풀백이다. 특히 상대 수비수가 태클로 저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주력이 엄청나다.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 능력과 날카로운 킥력도 갖추고 있어 공격 시에 위협적인 기회를 자주 만들어낸다. 최근에는 수비력도 한 단계 발전했다는 평가 속에 세계 톱 클래스 선수 반열에 올랐다. 지난 2018년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은 데이비스는 이후 지금까지 통산 203경기, 11골 32도움을 뛰면서 활약을 펼쳐왔다. 이 기간에 독일 분데스리가 5회와 독일 축구연맹 포칼컵 2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1회,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1회 등 수많은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데이비스는 그러나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에 지난해부터 데이비스를 붙잡기 위해 재계약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 과정에서 연봉을 두고 이견이 발생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온 탓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데이비스에게 연봉 1,400만 유로, 약 210억 원을 제안했지만 데이비스는 줄곧 2천만 유로를 요구했다. 연봉 2천만 유로는 주급으로 따지면 39만 유로, 약 5억 8천만 원 수준으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고액 주급이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 내에서 주급 39만 유로 이상은 단 3명밖에 없기에 무리해서 데이비스를 붙잡기 위해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혹여나 또 다른 주전급 선수들의 주급 인상 요구가 빗발치면서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터라 제안을 거절했다. 결국 뜻을 굽힐 생각이 없는 데이비스와 마찬가지로 요구를 맞춰줄 용의가 없는 바이에른 뮌헨은 불편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재계약 협상은 난항에 놓였고, 이대로라면 데이비스와 바이에른 뮌헨은 내년 여름 각자 갈 길을 갈 전망이다. 데이비스가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게 된다면 6년 만이다.